네, 반갑습니다. 네, 화성학 특강, 네, 첫 강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게 녹강을 하자니 정말 기분이 이상합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집에 혼자 앉아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혼자서 말하고 있는데 진짜 뭐 정신병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네, 뭐 그렇습니다. 뭐 일단 화성학 특강, 일단 이 녹강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현장에 비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텐데 뭐 단점이라 한다면 실시간 피드백이 안 된다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뭐 모르는 게 갑자기 이제 생겼는데 제깍제깍 질문을 할 수 없다든지 뭐 그런 거 말이죠. 또 이제 뭐 딱 이걸 하면은 표정을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뭐잘 이해하고 있다, 잘 뭐 이해가 안 된다. 표정을 보면서 어느 정도 제가 그 내 설명이 지금 잘 되고 있구나 안 되고 있구나를 유추할 수가 있는데 뭐 이걸 그냥 집에서 혼자서 이렇게 녹강으로 하는 거는 그럴 순 없죠. 그러고 이제 집에서 이렇게 혼자서 하려니까 기분이 진짜 이상해요. 뭐 이렇게 대신 방에 그냥 이렇게 혼자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뭐 녹강의 장점도 있죠. 뭐 장점이라 하면은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는 거겠죠. 뭐 뭐 지하철에서도 들을 수 있고, 뭐 밥 먹으면서도 들을 수 있고, 뭐 하다못해 똥 싸면서도 이 녹광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장점 하나는 반복 재생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뭐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된다, 너무 빨리 설명하고 넘어간 것 같다 하면은 이제 다시 계속 들으면서 복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뭐 근데 또 이걸 여러 번 들어서까지 막 복습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뭐 누구는 그냥 뭐 라디오 틀어놓듯이 그냥 뭐 ASMR 틀어놓듯이 뭐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그렇군 그렇군 뭐 이렇게 듣는 것도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일단 제가 이 교재를 만들고 문제를 만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또 설명이 많이 추가되고 또 저번 두 번의 특강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포기하지 마시고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목차를 한번 볼까요? 목차를 보면은 1단원이 음정과 음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전 화성학 특강을 들었던 송모 씨에게 이제 피드백을 받은 결과 이 5단원 즉 화성 진행의 기본 원리 여기서부터는 정말 재밌다고 이제 합니다. 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4단원까지는 뭐냐면요, 화음들의 종류를 쫙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화음도 있고 저런 화음도 있고 또 화음을 쓸 때 뭐 이런 걸 지켜서 이제 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걸 배우고 이제 그래서 그 화음을 어떤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배열을 시켜야 되는 거지에 대한 거는 이제 5단원부터 나온 거죠. 왜 이제 뭐 G 메이저 코드 다음엔 C 메이저가 나와야 돼요? 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원리가 사실 이렇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게 이제 5단원부터 8단원까지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진정한 화성학이다, 진짜 뭐 화성학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5단원부터 볼 수 있고 4단원까지를 한다면은 이제 거기까지 가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 지식을 우리가 이제 쌓는다 이제 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겠어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1단원부터 한번 봅시다. 1단원 음정과 음계. 일단 음정이란 무엇이냐? 음정이란 영어로는 인터벌이고요. 뜻은 두 사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정이라는 거는
그냥 하나만 있을 때는 음정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음정은 거리이기 때문에 거리를 측정하려면은 최소한 지점이 두 개는 있어야겠죠. 네, 뭐 그게 음정입니다. 그러니까 음정에 대해서 크게 잘못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음고랑 되게 혼동해서 쓰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야, 네 음정이 안 맞잖아. 이제 막 보통 이런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 말은 이제 잘못된 용어를 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고가 안 맞잖아 라고 해야지 사실 맞는 표현이에요. 뭐 피치가 안 맞잖아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 근데 음정이 안 맞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내가 이제 음악을 최소한 어느 정도 배웠다, 뭐 음악에 대해서 뭐 진지하게 뭐 배워볼 생각이 있다든지 뭐 음악의 종사자라든지라고 한다면은 이런 거를 헷갈려 하면 안 되겠죠. 음정은 두 사이의 거리다. 그러니까 얼만큼 벌어져 있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 도레, 도미, 레솔 이런 게 몇만큼 벌어져 있느냐, 그것이 음정입니다. 아, 그러면 음정 계산을 어떻게 할까요? 네, 이제 음정이란 크게 완전 음정과 장음정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완전 음정이란 무엇이냐? 이제 두 사이의 주파수 비율이 단순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옛날 고대 시대 수학자 중에 이제 피타고라스라고 있었죠. 이제 그 피타고라스가 이제 막 길을 걷다가 대장간에서 망치 두들기는 소리를 들었는데, 막 이제 철을 이제 단련시키기 위해서 망치로 이제 막 철을 두들기는데, 어, 어떠한 소리 두 개는 엄청 협화적으로 들리는 거죠. 엄청 조화롭게 들리는 거지. 근데 또 어떤 거는 되게 부조화하게 들려. 그래서 아,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하고 봐보니까, 아, 주파수의 비율이 되게 정수비로 뭐 단순하더라. 뭐 이를테면은 뭐 1대1, 1대2, 뭐 2대3, 뭐 이런 것처럼 되게 단순하더랍니다, 이런 게.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가 감탄을 한 거죠. 이야, 음악에도 수가 들어있네. 막 모든 것은 수다. 막 이제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주파수 비율이 단순한 음정을 보고 이제 완전 음정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완전 음정이라 한다면은 이제 1458도를 나타내는데, 미리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보자면은 음정의 계산법 이거 보이시죠? 도는 완전 1도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음이 완전히 똑같은 음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1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레는요? 아, 도레는 이제 벌어져 있죠. 다른 음이죠. 그래서 도에서 한 단계 더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2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한 거죠. 아, 그래서 동음이 1도고 거기서 이제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2도, 3도, 4도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아, 근데 그 중에서도 1458도는 아, 정말 협화적인 소리가 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실제로 들어보면은, 네, 제가 도를 연주했는데, 사실 두 음을 연주했다고 봐도 상관없거든요. 네, 이게 이제 완전 1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도파는 어떨까요? 도파가 4도거든요. 4도. 도레미파 네 번 벌어져서 4도인데, 이제 도파를 연주해 보면은 네, 이게 4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4도로 화음을 쌓은 형태고요. 5도로 쌓으면요. 도솔. 네, 5도인 상태에서 쌓으면은 네, 이런 소리가 나고, 8도는 옥타브입니다. 즉 도인 거죠. 네, 이 소리가 이제 8도인데요. 들어보면은 이제 제가 전공했을 때는 이제 이런 소리 보고 이제 뭐라 표현했냐? 되게 소리가 이제 공허하다, 이게 텅 비어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정말로 텅 비어 있죠.
네, 되게 텅 비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한다면 이제 2367도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2367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2도씩 쌓으면은 도레가 되겠죠. 이제 이게 2도입니다. 3도는 이게 3도, 6도는 이제 이게 6도, 7도는 네, 이게 이제 제가 7도씩 이제 화음을 쌓은 거거든요.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제 2도랑 7도 이제 이런 거는 되게 불협화적으로 들려요. 이런 거라든지 이제 7도, 도시 이런 경우에는 네, 이런 소리가 나고 3도, 6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화음 쌓을 때 요즘에는 이제 3도, 6도로 쌓죠. 뭐 이렇다든지 뭐 이렇다든지 되게 꽉 찬 소리가 납니다. 알찬 소리가 나죠. 예, 그래서 이렇게 2, 3, 6, 7도 이거를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제 불협화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1458도에 비하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2, 3, 6, 7도는 이제 완전 음정이 아니고 이제 뭐라 부르느냐? 장음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완전 음정과 장음정 이렇게 두 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여기 음정의 계산법 아래 보면은 네, 옥타브 이상의 음정도 당연히 계산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도, 레인데 이제 한 옥타브 위에 레다라고 하면은 장구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 옥타브가 이제 8도 관계니까 그러면 8도 더 벌어지면요. 그 뒤로는 이제 9도, 10도, 11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9도는 사실상 이제 2도랑 이제 똑같다고 보면 돼요. 개 이름이 똑같잖아요. 개 이름이. 그래서 사실 음정이라 하는 거는 1도부터 8도까지. 사실 1도와 8도도 이제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굳이 이제 개 이름으로만 따지자면은. 그러니까 이제 1도부터 7도까지가 이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1458은 완전 음정, 2367은 장음정.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음정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도 같은 경우에는 1도, 도레 같은 경우에는 2도, 도미 같은 경우에는 3도, 도파는 4도. 이제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붙이되 1458에는 뭘 붙인다? 완전을 붙인다. 그래서 완전 1도, 완전 4도, 완전 5도, 완전 8도. 이런 식입니다. 그럼 2367에는요? 2367에는 뭘 붙인다? 장이도, 장삼도, 장육도, 장칠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간단하죠? 근데 이제 뒤에를 보면은 그렇게 이제 호락호락하지는 또 않아요. 자, 봅시다. 하지만 이것은 C를 기준으로 한 계산이다 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도레, 도미 이런 식으로 항상 도를 기준으로 놓고 지금 완전 1도부터 완전 8도까지의 음정을 정의를 한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미파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 하고 보니까 여기 피아노 건반을 제가 이렇게 놔뒀는데 이게 피아노 건반인데요. 사실 이제 도부터 도까지 이 옥타브 내에 음이 도레미파솔라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왜죠? 검은 건반이 있으니까요. 도와 레 사이에는 도샵 혹은 레플렛이라는 예, 검은 건반이 다 들어있어요. 검은 건반 이렇게 있죠. 그래서 흰 건반 7개, 검은 건반 5개 해서 한 옥타브 내에 있는 모든 음을 다 보면은 12개입니다. 그런데 일단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여기 미파와
도레는 같은 2도죠. 네, 맞습니다. 같은 2도인데요. 반음 개수를 따져보니까 다르더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도와 레 사이에는 도샵이 있잖아요. 근데 미와 파 사이에는 보시다시피 검은 건반이 없습니다. 예, 검은 건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생각을 해보면은 도와 레는 반음이 두 번 뛰죠. 도에서 반음 한 번 뛰면은 도샵, 도샵에서 한 번 더 뛰면은 레. 그래서 이제 도와 레는 반음 두 개 관계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미와 파는 미에서 반음 하나만 띄워도 바로 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와 파는 반음 한 개의 관계가 되어서 도레하고 같은 간격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미파와 도레는 같은 이도는 맞아요. 이도는 맞는데 간격이 다르더란 말입니다. 아, 그럼 이 경우에는 엄밀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C 메이저 스케일에서의 C 기준, 완전 음정과 장음정의 반음 개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음정을 정의할 때 뭘로 정의했죠? 아, 도를 기준으로 해서, 즉 C를 기준으로 해서 예,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거지만은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를 알파벳으로 적는 방법은 도레미파 이걸 알파벳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이제 도는 C, 레는 D. 그래서 도가 이제 A가 아니고 C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C, D, E, F, G 하고 라가 이제 A, C가 B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벳으로 써놔도 개 이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무튼 간에 지금 장음정, 완전 음정을 정의하기를 도를 기준으로 했단 말이에요. 도, C, C를 기준으로 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응하는 각각의 반음 개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반음이 하나씩 추가되거나 삭제될 때마다 아래를 참조합시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예, 도하고 레를 보면은 반음이 두 개예요. 예. 근데 어, 미하고 파를 보니까 반음이 한 개더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 아까쯤에 반음 두 개짜리인 도레를 뭐라 정의했어요? 장이도라고 정의를 했어요. 아, 그렇다면은 미파는 이 정의된 장이도에서 반음이 하나 줄었잖아요. 반음이 하나 줄었으니까 이제 아래 표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여기서 장이도에서 하나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서 명칭이 달라지게 됩니다. 단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단이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 예를 들어서 CD가 아니라 CD샵이면요. 이제 샵이란 소리는 반음 하나 올리겠다 이 소리거든요. 아, 그러면 CD샵은 D에서 반음 하나 더 추가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반음 3개가 되는 거지. 괜찮죠? 그러면은 장이도는 반음 2개로 정의되는데 얘는 그 장이도보다 반음이 하나 더 추가됐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여기 장에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칭이 뭐가 된다? 증이 됩니다. 증. 그래서 C D샵은 증이도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도파 봅시다. 도하고 파가 4도고요.
게다가 이제 완전 4도죠. 자, 그런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 하고 보면은 도 파샵은 어떨까요? 도 파샵은 완전 4도에서 반음이 하나 추가됐네. 그러면은 여기 완전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증사도가 되는 거죠. 얘가 증사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음, 표기를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은 이제 완전에서는 한 스텝만 더 가도 증이거든요. 근데 또 이제 완전에서는 한 스텝만 더 삭제돼도 감이 돼요. 근데 장은 두 스텝을 띄어야지 감이라는 이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주의해서 아무튼 완전 감, 단, 장, 증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고요. 여기 옆에 막 뭐 겹감이라든지 막 겹증이라든지 이제 이런 용어가 이제 막 있는데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이론상으로만 있고 실제 대중음악에서는 거의 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완전 감, 단, 장, 증 요 테두리 내에서 대부분의 음정이 이제 해결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이제 따라서 미파는 도레에 비해서 네, 어디에 비해서 도레에 비해서 왜 도레로 가는 거죠? C 기준에서의 이도를 장이도라고 정의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에 비해서 반음이 하나 삭제됐으므로 장이도가 아니라 단이도로 계산이 되는 거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밑에 이 얘기 되게 중요해요. 자, 음정이란 상대적이다. 그래서 같은 음고라도 악보상 어떻게 표기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여기 얘가 있죠. 미 솔샵이 있고 미 라플렛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봤을 때 솔하고 라가 있는데 이제 솔하고 라 사이에 있는 그 검은 건반이 곧 솔샵 또는 라플렛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솔샵이나 라플렛이나 음고 자체는 똑같아요. 그래서 피아노에서 야 솔샵 쳐봐 해도 이제 솔샵을 이렇게 쳐야 되고 야 라플렛 쳐봐 해도 여전히 요 검은 건반을 두들겨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고는 그냥 똑같은 음고인데요. 얘는 지금 미 솔샵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얘는 미 라플렛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 이름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음정은 표기 기준이에요. 표기 기준.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 솔샵은 장삼도 즉 3도입니다. 3도. 왜냐하고 미파솔 세 단계잖아. 근데 미 라플렛으로 표기가 됐다면 음은 똑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음정 계산은 4도로 합니다. 미파솔 라니까요. 아, 미파솔 라 해서 4도구나. 그러면은 이제 미 솔샵 같은 경우에는 왜 장삼도죠? 아, 미 솔샵은 장삼도인 이유는 3도. 장삼도의 정의가 뭐죠? 도미가 장삼도입니다. 그러면 도미를 보면은요. 어, 이제 음정 계산할 때 팁이 뭐냐면은 도, 레, 미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도, 레 사이에는 검은 건반이 있고 레, 미 사이에도 검은 건반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도부터 미까지는 검은 건반이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미소를 봅시다. 미솔. 미솔을 보면은 미하고 솔 사이에는 검은 건반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파샵.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 이유가 뭘까요? 아, 미파 사이에는 검은 건반이 없으니까요. 아, 그러면은
이 미솔이라는 거는 도미, 즉 장3도에 비해서는 반음이 하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솔이 아니라 미솔샵을 해야지 도미하고 반음 개수가 그 간격이 같아지기 때문에 미솔샵이야말로 장3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미라는요? 미라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음, 일단 4도인데 도파를 먼저 봅시다. 도파. 도파. C랑 F. 지금 너무 지저분하게 그려서. 네, 지금 도파를 보자고요. 도랑 파. 도랑 파 사이에 검은 것만 몇 개 들어있죠? 2개 들어있습니다. 도샵, 레샵 이렇게. 괜찮죠? 그럼 우리 아까 본 게 미라였잖아요. 미라를 보자. 미랑 라 사이에 검은 건 몇 개 들어있어요? 역시 2개입니다. 그러면 미라도 완전 4도겠네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미라 플랫이라며. 그러니까 이게 완전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한번 가서 명칭이 감사도가 되는구나. 그래서 미라 플랫은 감사도.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연주했을 때는 똑같이 들려. 솔샵이나 A 플랫이나 연주했을 땐 똑같이 들리는데 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음정 계산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도 C 플랫과 도 라샵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음정 계산 팁이 있어요. 계산 팁이 있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1단계. 일단 감, 단, 완전, 장, 증 이런 명칭 너무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일단 몇 도인지만 계산을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그냥 1도인지, 2도인지, 3도인지 이것만 계산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 봅시다. C 메이저 스케일에서 인접한 음에서 오직 EF와 BC만 반음 관계다. 이게 뭔 소리냐면 피아노에서 봤을 때 미하고 파 그리고 C하고 도 요 사이에는 뭐가 없다는 거? 검은 건반이 없다는 거. 그래서 미파하고 시도는 문제하구나. 너네는 반응 관계구나. 이것만 한번 기억해 줍시다. 그리고 C 메이저 스케일에서의 음정을 먼저 다 숙달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은 샵 플랫을 다 제거한 상태로 음정을 계산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거 도 C 플랫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일단 도 C를 먼저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도 C를 보면은 도에서 시작했으니까 장칠도겠네. 괜찮죠? 도에서 시작한 거는 무조건 장 아니면 완전이에요. 샵 플랫이 안 붙었을 때. 자, 그러면은 도 C만 따졌을 때는 뭐죠? 장칠도예요. 근데 C 플랫이잖아요. 그러면은 네, 반음이 하나 삭제된 거라 볼 수 있죠. 두 음 사이가 가까워진 거예요. 왜냐면 도 C는 C는 여기 있는데 C 플랫은 하나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장칠도가 아니라 단칠도다. 그래서 샵 플랫을 고려해서 완전 감단 장증 붙이기 이거를 마지막에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예시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몇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은 네, 도레미파솔라시 도 이제 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미파 미파가 이제
문제하다. 그리고 시도가 문제하다. 문제라는 건 뭔 소리냐고요? 에, 반음 관계다. 즉, 이 둘 사이에는 뭐가 없다? 검은 건반이 없다. 네, 검은 건반이 없다는 거를 잘 기억한 상태에서 들어가자는 거죠. 자, 쓱 봅시다. 그러면은, 이거 오선이 있고, 이게 뭐 콩나물 대가리가 있는데,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은, 이제 악보 보는 법을 좀 알아야 될 텐데, 악보를 보는 법이란 무엇이냐. 사실 그걸 여기서 지금 설명하기는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굉장히 귀찮은 일이라서, 일단 간략하게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악보를 보는 법이 뭐냐. 자, 이렇게 선이 5개가 있죠. 근데 여기에 덧줄을 씌우고 그 줄에다가 걸치게 그리면은 이 녀석 이름이 도입니다. 도. 네, 얘가 바로 도예요. 자, 그러면은 이 다음 요렇게 가면은 여기 즉 줄에 닿지 않게 딱 그 줄과 줄 사이에 딱 걸치면은요 이 녀석이 바로 레가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줄에 걸치냐 아니면은 줄과 줄 사이에 있냐에 따라서 개 이름을 계산하시면 돼요. 네, 그렇다면은 자 악보를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얘 두 개를 보면은요, 얘 개 이름은 뭐냐면 파라입니다. 네, 파라란 말이죠. 파랑 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랑 라는 몇 도인가요? 라고 한다면은 예, 파솔 라니까 3도죠, 3도. 얘 3도입니다. 일단 예, 3도라고 계산을 하고 그럼 무슨 3도인데? 뭐 장삼도야, 단삼도야, 뭔삼도야? 이거를 어떻게 계산한다? 네, 도미, 즉 장삼도의 정의인 도미를 놓고 한번 봐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도미 이렇게 있으면은 잠시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이제 검은 건반이 있다고 이제 표시를 해놓을게요. 이렇게 이제 피아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여기 미하고 파 사이에는 검은 건반이 없다는 겁니다. 미샵은 뭔가요? 미샵은 그냥 파예요. 예, 파랑 동일한 음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도미를 보자는 거죠. 도미 사이에 검은 건반이 2개 있죠.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뭘 보자고요? 문제에 있는 파라를 보자고. 음, 파라를 보니까 파라도 역시 검은 건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파샵, 솔샵. 그러면은 얘는 도미의 음정과 완전히 동일한 간격이구나. 즉, 도비가 장삼도로 정의됐으니까 얘도 장삼도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어요. 괜찮나요? 예. 그 다음, 요거 봅시다. 얘 개 이름 보자면은, 이제 미랑 레입니다. 미랑 레. 미랑 레는 이제 몇 도냐? 7도입니다. 7도. 미파솔라 시도레 7번 띄었어요. 7도입니다. 자, 그럼 7도인데 무슨 7도냐? 한번 봐야겠죠. 그럼 뭐랑 비교한다? 예, 도에서의 7도, 즉 도시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럼 봅시다. 도시를 봐요, 도시. 자, 도시 이렇게 돼 있죠. 도시를 보면은요, 검은 건반 몇 개 있죠? 5개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미래를 보자는 거죠. 문제가 미래니까. 근데 미래 사이에는 검은 건반이 단 4개뿐입니다. 괜찮죠? 그 말은 뭐예요? 미래는 도시에 비해서, 즉 장칠도에 비해서 반음 하나가 삭제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단칠도다.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어요. 또 다른 거 한번 봐볼까요? 예를 들어서 요거 봅시다. 솔샵 파. 솔샵과 그리고 파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 일단 다 빼놓고 몇 도인지만 보자는 거예요. 몇 도인지만. 그럼 얘가 솔샵에서 파까지 솔라시도 레미파 7번 갔잖아요. 그럼 얘는 7도겠네. 7도 이렇게 써주고, 그럼 뭐 장칠도냐 단칠도냐 이제 이거 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뭘 계산하자? 솔샤파는 너무 복잡하니까 솔파부터 계산을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솔파를 계산을 해오면 솔파, 솔에서부터 파까지, 파가 안 썼으니까 F까지 적어야겠죠. F 이렇게 있고, 그리고 미하고 파 사이에는 검은 건반이 없습니다. 솔파를 볼게요. 솔파 사이에는 검은 건반이 4개 있습니다. 솔샵, 라샵, 도샵, 레샵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솔샵, 아무튼 솔파 사이에는 검은 건반 4개 이렇게 있는데, 그럼 도와 시를 보자는 거죠. 그럼 원래 장칠도는 검은 건반이 몇 개죠? 5개예요. 그러면 솔파 자체는 검은 건반이 4개밖에 없으니까 단칠도잖아요. 맞습니다. 단칠도예요. 근데 문제는 뭐야? 솔파가 아니라 솔샤파네. 그럼 솔샤파라고 한다면 검은 건반이 하나 더 줄어든 거 아니에요? 밑에 있는 솔이 한 칸 올라왔으니까 간격이 하나 더 줄어든 거잖아. 반은 만큼. 맞습니다. 따라서 얘는 단칠도도 아니고 뭐라 적어야 돼요? 감칠도. 이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음정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쉬우니까. 이거 도샵 C샵이거든요. 도샵 C샵. 이거 어떻게 계산하죠? 일단 도시가 장칠도구나. 그러니까 일단 7도예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도샵 C샵은 그냥 도시에서 그대로 반음씩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반음씩 그대로 올렸으니까 그 둘 사이의 간격 자체는 달라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얘도 역시 장칠도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정을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음계 봅시다. 음계는 다른 말로 하면은 스케일이라고도 하고요. 봅시다. 옥타브 내의 음들을 규칙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나열한 것인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게 바로 음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순차적으로 나열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도레미파 이렇게 안 하고 막 도파 레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섞어서 나열을 하면은 이건 음계가 아닙니다. 음계는 반드시 순차적으로 나열을 해야 되고, 그리고 특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규칙일까? 일단 차차 알아보기로 해요. 그래서 일단 보면은 음계는 기본적으로 7개의 구성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도레미파솔라시를 보면은 총 7개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7개 구성음 말고도 막 이제 펜타토닉 스케일, 막 이제 온음 음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음계의 구성이 이제 7개가 아니라 막 5개가 되기도 하고 막 6개가 되기도 하고 이제 이렇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7개다 이제 라고 보면 되겠고요.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네, 도레미파솔라시까지 이제 7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경우에 이거를 부르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 음계음 1, 음계음 2, 음계음 3 이런 식으로 그냥 숫자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음계음 1, 음계음 2 이런 식으로 부르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겁니다. 즉, 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으뜸음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레는 우드뜸음 이제 이런 식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 이름을 이제 부를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이름에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이제 뜻을 알면은 좀 더 외우기 쉬우니까 뜻을 알아보자면은 으뜸음은 이제 외울 수 있어요. 그냥 첫 번째 음이잖아요. 네, 가장 최고다. 으뜸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딸림음. 딸림음이 이제 음계음 5번 보고 딸림음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딸림음인 이유는, 음, 아무튼 이거 뒤에는 이제 으뜸음이 와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이거를 이제 뭐라 설명해야 될지. 아무튼 이제 음계음 5번을 딸리움이라고 한다고 이제 그냥 생각을 해봅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버금 딸림음. 버금 딸림음은 뭐냐? 딸림은 밑에 있으니까 버금 딸림음인가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버금 딸림의 명칭을 이해하면은 5개념이고요. 실제로는 뭐냐면은 딸림음이란 네, 도레미파솔, 그러니까 도에서 시작해서 5도 위에 있는 거를 이제 딸리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버금 딸리움은요, 네, 사실 이제 도 밑에도 음정이 더 있겠죠. 더 써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사실 음이 더 있잖아요. 근데 도에서 솔까지 가면은 5도 위로 간 거죠. 도에서 5도 위로 가면은 도레미파 솔입니다. 근데 반대로 도에서 밑으로 5도 내려가면요. 도레미, 도시라 솔, 파가 되죠. 그래서 버금 딸림의 명칭이 버금 딸림음인 이유는 밑으로 5도 갔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근데 밑으로 5도 간 거랑 위로 4도만큼 간 거랑 사실상 음은 동일하죠. 예, 아무튼 버금 딸림의 명칭은 그래서 버금 딸림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 가온은 뭔가요? 가온음. 가온음은요, 진짜 가운데 있어서 가온음이에요. 구라가 아니고, 예, 도레미파솔 이렇게 있으면은 그 가운데 뭐가 있죠? 미가 있습니다. 즉 음계음 3번이 있어요. 이 음계음 3번이 있어서 이 3번이 1과 5의 정중앙에 있다. 그래서 버금 가온음입니다. 아니다. 그래서 버금 가온음이 아니라 가온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3도 위가 아니라 3도 밑이면요. 도시라. 그래서 라가 즉 음계음 6번이 버금 가온음입니다. 그러니까 왜 가오는보다 버금가오는 위에 있어요? 그게 아니라 3도 위로 올라가면은 가오는, 3도 밑으로 가면은 버금가오는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웃 으뜸음. 우웃 으뜸음은 별게 아니라 그냥 으뜸음 위에 있으니까 이제 우웃 으뜸음입니다. 정말 원초적인 이름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으뜸음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니고 일단 명칭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계음 7번은 입금음이라고 하죠. 입금음은 왜 입금음이냐? 이제 이 입금음은 으뜸음으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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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음계음 7번인 이 음이 어디로 가고 싶어 하죠? 다시 으뜸음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까지만 연주를 하고 음악을 끝내버렸어.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프로듀서, 작곡, 음악 종사자분들이 다 날아와서 친히 머리에 돌을 던져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입금음은 으뜸으로 정말 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리딩 톤입니다. 명칭도.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제가 특히 음, 그 굵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제 이 으뜸음과 버금 딸림음, 딸림음, 입금음 이 네 개는 앞으로의 어, 강의에 있어서 계속 등장할 말들이에요. 가오는 버금가오는 이런 말은 예, 거의 안 나와요 이제. 근데 으뜸음, 버금딸림음, 딸림음, 입금음은 매번 등장합니다. 앞으로 매번 등장하기 때문에 이거는 특히 영어 명칭까지 외워두는 게 좋겠어요. 즉 으뜸음은 토닉, 버금딸림음은 서브도미넌트, 딸림음은 도미넌트, 입금음은 리딩 톤. 괜찮죠? 즉 음계음 몇 번? 1, 4, 5, 7 이렇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괜찮죠?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장음계와 단음계 이런 말이 있는데 자, C에서 시작해서 샤플렛이 붙지 않은 음들을 순차적으로 나열했다. 그러니까 샤플렛이 붙지 않았다. 이 말이 뭐죠? 신건반 말하는 겁니다. 신건반. 도샵, 레샵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도레미파솔라시 이게 C에서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나열을 한 거죠. 자, 그랬을 때 뭘 확인해 보자? 인접한 음정 관계를 확인해 보자. 봅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있어요. 인접한 음정 관계를 확인하겠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도레, 레미, 미파 이렇게 인접한 음정 관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보죠. 도레, 도레는 몇 도죠? 장이도죠. 레미는 뭐죠? 레미도 도레처럼 검은 건반이 하나 있어요. 레미는 장이도입니다. 역시. 미파는요. 미파 이 새끼들 문제아였죠? 검은 건반이 없어. 너는 하나 줄었으니까 단위도다. 파솔 봅시다. 파솔 장이도죠. 그 다음에 솔라 라시도 역시 검은 건반 끼고 있으니까 장이 이렇게 되겠고요. 시도를 보면은요. 얘도 문제아야. 너 단위도구나. 이제 이렇게 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이도를 부르는 다른 명칭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온음이라고 불러요. 장이도 관계를 온음이라고 부르고 온음 그 다음에 단위도 관계를 뭐라 부르냐? 반음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온음은 영어로 쓰자면은 이제 홀톤입니다. 홀톤. 홀톤은 W로 표현이 가능하고 반음은 하프톤. 즉 H로 표현되죠. 따라서 약자로 지금 이 장이 단위 요거를 이제 표현해 보자면은 이제 온음 반음 온음 반음 이렇게 돼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 말입니다. WWH 말이 그 말이죠. 이게 마치 이제 뭐 같아요? 뭐 암호 같아요. 암호. 막 이제 띠띠띠띠 입력하면은 띠리릭 이거는 메이저 스케일입니다. 뭐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음계 입력해 보세요 하면은 온 반, 온 반 이렇게 딱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규칙으로 된 음계를 장음계로 이제 정의를 한 겁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어 갑자기 이제 뻘짓을 해볼 건데 이제 한번 A에서 시작을 해봅시다. 만약에 C에서 시작 안 하고 A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네, 똑같은 짓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 봅시다. A에서 시작을 하면은 이제 A, B, 라시, 도레, 미, 파, 솔, 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인접한 거 봐봅시다. 어, C도, C도가 문제였고 미파가 문제였죠. 예, 이거를 잘 생각해서 인접한 걸 계산해 보면은 얘가 오음, 즉 오음, 그 다음에 C도가 반음, 그 다음에 도레, 레미가 오음 두 개, 그 다음에 미파가 반음, 그 다음에 파솔, 솔라 이렇게가 온음이죠. 그래서 온음 두 개. 이렇게 되면은 온 반, 온 반, 온 이렇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한번 A에서 시작을 해보니까 암호키가 이렇게 나오네. 아, 이 암호키로 된 음계를 뭐라고 부르자? 단음계. 네, 단음계라 부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예, 장음계란 뭐야? 라고 하면은 예, 어떤 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온 반, 온 반 하면은 그게 장음계예요. 단음계는 뭐야? 아, 온 반, 반, 진짜 갑자기 계속 온반, 온반 이지랄 하니까 예, 멍청해지는 기분이 드는데 어쩔 수 없죠. 일단 뭐 그렇다는 거죠. 예, 좋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보자. 온 반, 온 반. 이거 무슨 규칙이죠? 예, 메이저의 규칙입니다. 메이저. 자, 이 규칙대로 나열된 음을 평행 이동하면 12음 각각을 톤입으로 삼는 12개의 장음계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 이제 굳이 C에서 시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우리는 메커니즘을 파악해버렸어. 온 반, 온 반. 이 암호 키가 중요한 거지. 뭐 C에서 시작하든, 뭐 어디서 출발하든,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G에서 시작을 하고 싶은데, 그럼 G에서 시작을 해서 온 반, 온 반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해봅시다. 그러면 G에서 오는 가면은 네, G에서 오는 가면은 A가 되고요. A에서 다시 오는 가면은 B가 되죠. 네, 그 다음에 반음, 온 반 해야 되니까. 근데 C에서 도가 곧 반음이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온 음이 도에서 레, 그 다음에 다시 오는 하면은 레에서 미, 오는 세 번이니까 또 오는 하면은 어? 근데 생각해보면은 미에서 파는 뭐였죠? 문제어였죠? 미파는 온음 아니라 반음이었죠? 근데 분명히 온음을 입력하래.
근데 내가 지금 미에서 온음을 가야 돼. 그러면 파가 아니잖아. 파에서 한 번 더 가야 온음이잖아. 그럼 뭐죠? 파샵이죠? 자, 그 다음에 반음. 마지막으로 가주면은 다시 솔로 돌아옵니다. 아, 이러면은 이제 뭔 일이 생겼어요? 파샵이 껴있네. 네, 이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아, 그러니까 검은 것만 끼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하다 보면 C가 아닌 다른 음에서 시작해서 이 규칙, 즉 이 규칙이라 함은 네, 온 반, 온 반 요거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음에는 샵이나 플랫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G 메이저로 그럼 곡을 쓸 거야. 그러면은 계속 이제 앞으로는 파가 나올 때마다 샵을 막 붙여야 돼. 이지를 하기에는 너무 귀찮습니다. 잉크도 아깝고. 그러니까 그냥 파샵을 미리 표시해 줄 수 없을까?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표시한 게 조표다.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든 예시가 있죠? G에서 시작해서 온온반, 온온반을 적용해 보니까 어, 파샵이 붙네. 그러니까 파에다가 미리 샵 붙이자. 이게 조표입니다. 그래서 총 몇 개의 음계가 있다고요? 장음계가 12개. 왜 12개죠? 실제로 음이 12개니까요. 도, 도샵, 레, 레샵 하면은 음이 총 12개죠. 그래서 각각의 음에서 다 시작한 다음에 오논반, 오논논반, 암호키 딱 입력해주면은 12개가 장음계로 뚝딱 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것들이 그 12개의 모든 케이스를 다 종합한 거고요. 다 종합한 다음에 해보니까, 아까 봤다시피 C, C라는 건 도에 시작하는 거. 도에서 시작을 했더니 조표가 안 붙어요. 즉, 샤플렛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까 G에서 시작하니까 어땠죠? 파샵이 필요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미리 파에다가 샵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레에서 시작해볼까? 했는데 레에서 시작하니까 파에도 샵이 필요하고 도에도 샵이 필요하더래요. 뭘 하니까 레를 시작으로 해서 온 반, 온 반 하니까 샵이 2개 필요하더래요. A 시작하면요. A 시작하니까 샵이 3개 필요하네. 근데 이게 과연 무작위로 막 이렇게 된 걸까? 규칙이 있거든요, 규칙. 규칙이 뭐냐면, 이제 C에서 G, 즉 도에서 솔로 가는데 플러스 5도입니다. 완전 5도. 네, 완전 5도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P5라고 쓰는 거는 퍼펙트 5에서 완전 5도의 영어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솔에서 레로 가도 얘 역시 완전 5도야. 오잉? 아, 완전 5도 위에서 시작을 하면은 샵이 하나씩 더 붙는구나. 괜찮죠? 아, 레에서 라도 5도입니다. 진짠가요? 진짜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더 개 이름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도에서 솔 볼까요? 5도죠. 솔에서 5도만큼 가면은 레죠. 레에서 5도만큼 가면은 라입니다. 그래서 C 메이저, G 메이저, D 메이저, A 메이저 이렇게 갈 때마다 샵이 하나씩 붙네. 음. 그럼 반대로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가면은 플랫이 하나 붙거든요. 그래서 F에서 시작해가지고 오논반, 오논논반 하려면은 C에 플랫이 붙어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이 관계는 완전 5도 밑으로 가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완전 5도 밑으로 내려가니까 파가 되고요.
파에서 완전 5도 밑으로 내려가면은 C 플랫입니다. 오, 진짜 그런가요? 파에서 완전 5도 내려가면은 C가 아니라 C 플랫인가요? 정말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예. 일단 예. 파에서 도로 가는 거, 그러니까 도에서 파로 가는 거, 예. 도에서 파로 가는 거는 완전 5도예요. 생각을 해봅시다. 도에서 파 밑으로 갈 때 검은 것만 몇 개 있죠? 3개 있습니다. 파샵, 솔샵, 라샵. 그런데 파에서 밑으로 가면은요, 검은 건반이 2개밖에 없어요. 도샵과 레샵. 어? 그러니까 파에서 밑으로 내려간 이 C라는 녀석까지의 음정은 완전 5도가 아닌 겁니다. 완전 5도로 가려면은 한 칸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샵, 즉, C 플랫. C 플랫까지 가야지 완전 5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B 플랫 메이저가 되는 거죠. B 플랫 메이저란 뭐죠? B 플랫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즉, 요 음에서 시작해서 온 반, 온 반 하면은 플랫이 2개 필요합니다. C 플랫, B 플랫. 진짠가요? 궁금하면 해보세요. 한번 C 플랫에서 시작해서 온 온 반 해보십시오. 그러면 진짜로 플랫이 딱 2개만 필요합니다. 그렇구나. 이게 막 붙는 게 아니라 규칙이 있었네. 네, 그러면 봅시다. 시계 방향으로 가면은 완전 5도 위다. 네. 그래서 완전 5도 위, 그리고 반시계 방향이다 하면은 완전 5도 밑에다. 네. 그래서 샵이 추가되거나 플랫이 삭제된다. 어떻게 하면은 시계 방향으로 가면은, 근데 반시계 방향으로 가면은 플랫 추가되거나 샵이 삭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샵이 막 붙는 게 아니라 여기는 샵이 파샵 하나 붙었죠? 디메이저를 볼까요? 파샵, 도샵. 그 다음 볼까요? 파샵, 도샵, 솔샵. 어? 붙는 순서가 있네. 그래서 샵 추가 순서를 외워주면 좋습니다. 파도, 솔레, 라미시 순서로 샵이 붙는다. 자, 그 다음에 플랫은 어떻게 순서로 붙어요? 시미라레 솔도파인데, 얘를 아예 완전히 뒤집으면은 파도, 솔레, 라미시. 즉, 샵 추가 순서가 됩니다. 즉, 샵 추가 순서의 반대 순서가 플랫 추가 순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유치원 때 빨주노초 파남보 외우듯이, 이야, 이제 우연의 일치인지 빨주노초 파남보도 총 7개의 색깔이죠. 딱 보니까 개 이름도 7개야. 파도솔레라미지, 빨주노초 파남보, 보남파초 노주빨. 이거 외우듯이 샵 추가 순서와 플랫 추가 순서를 외워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 말하다 보면은 외워져요. 시미라레 솔도파, 파도솔레라미시, 막 이렇게 미친놈처럼 중얼중얼중얼 하면은 외워집니다. 자, 그러면은 조표 계산 팁이 있어요. 근데 조표 계산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 플랫이 5개 붙으면은 무슨 메이저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제깍제깍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초심자라면 바로바로 답이 안 나와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게 D 플랫 메이저라는 걸 모른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이거 3초 만에 답 낼 수 있을까? 하다 보면 되는데,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하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팁이 있어요, 팁. 자, 봅시다. 만약에 샵이 붙은 조표다. 그러면 맨 마지막 샵을 봅시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반음 위다. 그게 그 메이저의 시작이구나. 즉, 토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샵이 4개 붙었네. 그러면 샵 붙는 순서에 따라서 파도, 솔레, 라, 미, 시. 파샵, 도샵, 솔샵, 네샵 이렇게 붙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마지막 붙은 건 뭐죠? 레샵입니다. 레샵의 반응 위는 미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메이저? E 메이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럼 플랫이 붙은 조표면요. 플랫은 맨 마지막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를 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플랫 붙은 음이 그대로 토닉이 돼요. 예시로 플랫 4개 붙은 조표는 뭔가요? 라고 한다면 플랫 4개 붙었으니까 그 조표 부는 순서에 따라서 시미라레 솔도파 거기서 시미라레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럼 마지막에서 두 번째가 뭐지? 마지막은 레고요. 그 두 번째는 라플랫이지. 라플랫이 그대로 토닉인 거야. 그러니까 A 플랫 메이저라고. 와, 이렇게 보니까 되게 쉽네. 이해하죠? 좋습니다. 그 다음, 단음계의 원리를 봅시다. 단음계란 뭐냐? 아, 단음계 아까 했어요, 이미. 이거 온 반, 온 반 하면은, 장음계가 된다. 그럼 단음계는 뭔데요? 이거. 온 반, 반, 온. 이렇게 하면은 단음계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도르이파솔라시도랑 라시도레솔, 라시도레미파솔라 요거랑 지금 시작음을 보면은 라하고 도잖아요. 그러면 도하고 라하고는 도에서 몇 도 내려가면 라가 되죠? 단3도 내려가면 라가 되죠? 예, 도와 라는 단3도 관계입니다. 예, 진짜인가요? 진짜입니다. 도, 미가 장3도인데 반음 2개입니다. 즉 검은 것만 2개예요. 네, 라도는 검은 것만 하나밖에 없죠. 즉 단3도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다가 C 메이저하고 A 마이너는 같은 조표를 공유하죠. 즉 C 메이저도 샵 플랫 하나도 필요 없고 A 마이너도 샵 플랫 하나도 필요 없고 괜찮죠. 그래서 메이저 스케일의 토닉보다 토닉이라는 거는 시작, 음계의 시작음 그것보다 단3도 아래의 음을 토닉으로 하고 조표를 바꾸지 않으면 그대로 마이너 스케일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도레미파솔라시와 라시도레미파솔라 이거는 같은 조표를 공유합니다. 즉 위에 표를 보시면은 아이고 여기 C 밑에 뭐가 있죠? 여기 소문자로 A가 있죠? 그러니까 어 조표가 아무것도 없네. 이건 뭐예요? C 메이저의 조표이기도 하면서 A 마이너의 조표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C와 A는 무슨 관계? 단삼도 관계에 있다. 괜찮죠? 음, 그렇구나. 자,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이저 스케일에서 음계음 367을 반음씩 내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음계음 367, 즉 미하고 라하고 시 이거를 각각 반음씩 내려서 뭐가 됐죠? 미 플랫, 라 플랫, 시 플랫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도레 미 플랫 파 솔 라 플랫 시 플랫 요거는 놀랍게도 요 A 마이너의 스케일과 완전히 동일한 암호 키를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즉 뭐랑 똑같아요? 온 반, 반, 온하고 똑같아집니다. 진짠가요? 네, 궁금하면 해보세요. 그러니까 원래 메이저 키에서 음계음 367을 반음씩 내려도 이 마이너의 암호 코드랑 똑같아지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예,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C가 시작이니까 C 마이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음계를 만드는 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방법으로 만든 거, 즉 동일한 조표를 공유하는 두 조성, 또 단삼도 아래에 이런 관계에 있는 조성을 나란한조다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즉 C 메이저 스케일과 A 마이너 스케일 이 두 개는 무슨 관계다?
나란 한조 관계다. 괜찮죠? 근데 음계음 367 내려서 만든 이 조성, 즉 동일한 토닉을 공유한 두 조성, 즉 동일한 토닉이란 뭐죠? 시작음이 똑같다. C 메이저 스케일도 시작음이 C고요. C 마이너 스케일도 시작음이 C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두 조성 보고 같은 으뜸음조라고 부릅니다. 뭐 다른 말로는 동주조라고도 하는데 주인이 똑같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구나 생각하면 되겠고, 단음계의 종류를 봅시다. 아유, 이건 또 뭔 소리냐. 네. 단음계는 종류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세 가지인데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일단 자연 단음계를 봅시다. 자연 단음계는 뭐냐? 단음계의 표준. 여기 예시입니다. A 내추럴 마이너. 네, 예시가 이렇습니다. 즉 그냥 원본 단음계가 그냥 뭐 자연 단음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화성 단음계는 뭔가요? 자연 단음계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 하고 보니까 예, 끝에 G에 샵 붙었죠? 이 짓을 왜 해주는 거야? 왜 해줄까요? 자, 봅시다. 자연 단음계는 음계음 7, 8 간의 음정 관계가 장이도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메이저 스케일은 온, 온, 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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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마지막이가 뭐죠? 반음이에요. 근데 단음계는 볼까요? 온, 반, 온, 온, 반, 온, 온. 마지막에 뭐죠? 온음이죠. 어마무시한 차이입니다. 자, A 마이너 스케일 쳐보자면은 이렇게 되죠. 이 솔라가 장이도예요. 근데 장이도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원래 이 솔은 명칭이 뭐였어요? 음계음 7번 리딩톤이죠. 리딩톤. 리딩톤이 왜 리딩톤이었지? 너무 으뜸으로 다시 가고 싶어해. 그래서 리딩톤이었어. 근데 이 리딩톤이 이름값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냐고? 반음이 아니라 오음이니까. 어, 여기서 음악을 끝내버렸어. 끝내도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박수 쳐줘요. 그냥 뭐 잘 끝냈네. 막 이래요. 돌이 안 날라온다고. 근데 메이저 스케일은 날라오죠. 어우씨, 막 빨리 돌을 쳐줘.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자연 단음계는 뭐 치든지 말든지 막 이래요. 리딩 톤이 제 구실을 못해. 그래서 얘 좀 이름값 좀 시켜주자. 이름값 시켜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파는 관계야 되잖아, 끝에가. 그래서 솔샵으로 이제 옮겨준 겁니다. 이걸 치면 어떻게 되냐? 네. 와, 이 반음 관계를 얻어주려고 마지막 음을 샵 붙여줬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연 단음기에서 제치름을 반음 올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번째, 이 새끼는 뭐 하는 새끼냐? 네, 선율 단음계가 뭐냐면 얘는 무슨 차이가 있나 봅시다. G샵 붙었네. 근데 F샵은 왜 붙은 거지? 아, 이게 또 뭐야? 이건 왜 이렇게 했냐면요. 화성 단음계. 이거 맨 마지막에 이렇게 올려줬으니까 다 끝난 것 같지?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더 남아있어. 그게 뭐냐면은요. 여기 음계음 6, 7 간의 음정 관계가 증이도다. 그러니까 여기 음계음 6, 7 하면은 파, 솔, 샵 이거 말하는 거거든요. 파, 솔이 장 2도잖아요. 근데 파, 솔, 샵은 장 2도에서 샵 하나 추가됐으니까 증 2도거든요. 근데 이 증 2도가 듣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거 어때요? 막 들을만해? 예, 소위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작곡을 배웠을 때는 작곡쌤이 그랬죠. 저한테 한이야 뭐 이렇게 쓰면은 뭐
뱀이 나올 것 같다. 막 이제 너무 뽕짝 같다. 너무 이제 뭐 촌스럽다. 뭐 CHON이다. 막 뭐 이제 이런 말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사람들도 이게 특제 싫었던 거야. 그래서 이게 금지 진행이었어요. 금지 진행. 증의도 이런 거 쓰지 맙시다. 이렇게 한 거죠. 아, 근데 어떻게 안 써? 이거 음기음 7번 반음 올리니까 증의도가 돼버렸잖아. 그렇다고 금지진으로 쓰지 말자니 리딩톤은 제 이름값을 못해. 그러면 이 리딩톤도 이름값을 하게 만들어 주면서 증이도도 피하면서 그러려면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 그거는 음계음 6번까지 그냥 반음을 올려버리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은 네, 미파가 장이도, 파샵 솔샵이 장이도 이렇게 해서 금지 진행을 피하면서도 네, 리딩 톤이 제 값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네, 화성 단음계에서 유금까지 반음 올렸다. 즉 자연 단음계 기준으로 보면 6번, 7번 두 개를 다 올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만들어진 게 선율 단음계이고요. 어, 계속 말하다 보니까 발음이 꼬이네. 선율 단음계고요. 네, 여기 보면은 음기음 6번에서 7번으로 상행할 때만 쓰인다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면은 네, 이렇게 올라갈 때만 쓰여요. 내려갈 때. 내려갈 때는 굳이 쓰지 않아요. 내려갈 때는 쓸 이유가 없어요. 왜일까요? 올라갈 때는 이 리딩 톤이 토닉으로 해결된 느낌이 있잖아. 내려갈 때는 역순인데? 그러면은 이 7번 음계음이 굳이 토닉으로 안 가도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행할 때는 안 쓰인단 말이죠. 그래서 하행할 때는 굳이 쓰지 않고 자연 단음계를 쓴다 이겁니다. 네. 그럼 뭐 셋 중에 뭘 써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은 이제 대중음악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거는 이 자연 단음계와 화성 단음계 두 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 선율 단음계는 물론 쓸 땐 쓰여요. 쓸 땐 쓰이는데 거의 보이지 않을 겁니다. 대중음악 상에서는 그래요. 클래식 음악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음계는 여튼 간에 세 종류가 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 교회선법을 봅시다. 교회선법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드입니다. 모드. 네, 모드고요. 이건 뭐냐? 옛날 중세 및 르네상스에서 사용하던 음계라는 건데요. 예, 옛날 말을 하자면은 이제 옛날 뭐 중세, 르네상스 이런 시기에는 이거 도레미파솔라시만 가지고 음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도샵, 레샵 이런 검은 건반을 포함해서 12음으로 음악을 하지만 옛날 중세 시기 교회 음악하고 이제 뭐 이럴 시기 때는 7개 즉 도레미파솔라시만 가지고 이제 음악을 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물론 뭐 도샵, 레샵 이런 걸 아예 안 쓴 건 아닌데 그냥 뭔가 뭐 꾸밈음, 뭐 어떤 변화를 주는 용도, 뭐 애드리브, 뭐 이런 용도로만 이 검은 건반의 음을 사용을 했지, 기본적으로는 이 7개 음만 가지고 음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조표라는 게 없죠. 네, 뭐 샤플렛 붙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뭐밖에 없어요? 시작음만 달라지는 거예요. 시작을 도에서 하냐, 레에서 하냐, 미에서 하냐, 이거에 따라서 음계가 총 몇 개밖에 없는 거죠? 7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법이다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음, 그래서 선법을 보면은 네, 지금 도에서 시작하냐, 레에서 시작하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선법은 뭐야? 조표가 없는 거였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 C에서 시작하는 거 이오니아랑 A에서 시작하는 거 에올리아, 이것들은 그냥 그대로 단음계, 그대로 장음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음계들 중에서 오늘날 제일 많이 사용되는 음계가 이오니아와 에올리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오니아는 메이저, 에올리아는 마이너랑 그냥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고요. 네. 그 다음에 D부터 시작하면은 도리아라 부릅니다. E부터 시작하면은 프리지아, F부터 시작하면은 리디아, 그 다음 믹솔리디아, 뭐 이렇게 가는 건데, 이름이 왜 있다고냐? 여기 너무 어렵다. 막 도리아가 뭐고, 프리지아가 뭐고,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이름이 어려운 이유는 이게 이름의 명칭이 다 그 옛날 그리스의 어떤 지방에서 따온 거거든요. 뭐 도리아는 뭐 도리아 지방 사람들이 즐겨 쓰던 음계, 뭐 프리지아 지역 사람들이 즐겨 쓰던 음계, 이게 다 어디 지역명이에요, 지역명. 근데 일단은 이게 매치가 잘 안 되잖아요. 매치가 잘 안 되는데 뭐 하다 보면은 잘 외워집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이게 그냥 D에서 시작해서 그냥 흰 것만 쭉 쌓잖아요. 이러면은 이제 뭐가 달라지냐? 그 온 반, 온 반 하는 그 암호 키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 도리아 프리지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시작음에서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나열시키는 규칙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냥 다른 음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나머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법들이 있고, 마지막 선법인 로크리아가 있는데, 로크리아는 C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로크리아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거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선법을 쓴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메이저랑 마이너도 엄연히 따지면은 선법이에요. 이오니아와 에올리아니까. 근데 그냥 얘네들은 메이저 마이너라고 퉁치고 주로 쓰이는 선법이 뭐냐? 도리아, 프리지아, 리디아, 믹솔리디아, 이 네 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근데 이제 이거 선법이라는 게 뭐 지금 당장 뭐 숙지를 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왜냐면은 이제 다음 단원들에서 언젠가 한번 또 선법이란 게 언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복습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일단 뭐 음계가 메이저 마이너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도리아, 프리지아 이런 선법들이란 것도 존재하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옛날에 쓰던 음계구나. 옛날에 쓰던 음계를 왜 배워? 지금도 쓸 때가 있으니까 배우겠죠. 네, 아무튼 이런 것도 가끔 쓰이는구나. 이 정도만 이제 알면 될 것 같아요. 좋죠.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마지막에 할 말이 있는데, 네, 선법도 역시 인접한 음정 관계를 그대로 둔 채. 네, 인접한 음정 관계란 뭐죠? 네, 그 온온반, 온온온반과 같은 암호 키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둔 채로 평행 이동을 시키면 역시 뭐가 됩니까? 12개의 선법이 나오죠. 그러니까 C 메이저, G 메이저 이렇게 있는 것처럼 C 도리아 또 있을 수 있고, 뭐 G 도리아도 있을 수 있고, 또 막 C 프리지아, C 도리아, C 리디아 막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역시 선법들도 12개의 선법을 얻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평행 이동시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일단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음정과 음계 여기에서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이제 화성학 문제를 이제 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 2단원 들어가기 전까지 여기까지를 한번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